안녕하세요. 생생백 세티브이입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은 65세 퇴직자의 솔직한 노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아침 새벽 아직 어두운 거리를 걷는 제 발걸음이 익숙해진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올해 65세가 된 홍철민입니다. 이 나이에 유튜브를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짧은 사연이라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이 영상은 저 같은 시니어 분들, 특히 60대, 70대에 접어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는 그 고단함과 작은 기쁨을 함께 느껴보고 서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30대부터 35년 동안 중소의류무역업체에서 일만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수출 서류를 챙기고 해외 바이어와 통화하고 창고에서 물건을 포장하는 일까지 그야말로 일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테크나 노후 준비는 솔직히 말해서 전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미래를 계획할 틈이 없었죠. 나중에 생각하자 하면서 미루다 보니 재작년에 정년퇴직을 맞았을 때 손에 쥔 건 얼마 안 되는 퇴직금뿐이었고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도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적은 액수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정도의 국민연금은 많은 편이라고 하지만 그 돈으로 물가 오르는 세상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밤마다 불안해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의료비가 갑자기 들거나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갈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자녀들을 키우며 저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매일 신문을 뒤적이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경험 많으니 뭐든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건 나이가 많으시네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사무직은 젊은이들조차 구할 수가 없고 영업직은 체력이 문제라 하고 심지어 단순 노동직도 경험이 과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를 여러 번 받지만 매번 떨어지다 보니 자신감이 바닥났습니다. 몇 달 동안 헤매다 지쳐 포기할 뻔했는데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사 경비직을 구하게 됐습니다. 내가 경비 일을?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5년 동안 전문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이 직장이 다행이었습니다. 야근은 있지만 다른 곳처럼 혹독하지 않고 근무 환경이 깨끗하며 동료들도 나이 비슷한 분들이 많아서요. 처음엔 야근으로 인해 생체 리듬이 깨져서 고생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70세까지 아니 그 이상이라도 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니 이 일이 제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처음 경비 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하는 게 제일 고역이었습니다. 몸이 적응 안 돼서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야근 끝나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 시선이 가장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 사람 예전엔 무역회사 다녔다는데 지금은 경비를 한다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자격지심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울컥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하면서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말하기가 창피했습니다. 아내는 건강만 하다면 괜찮아라고 위로해주지만 속으로는 미안함이 컸습니다. 자녀들은 아빠 쉬세요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퇴근 후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봤습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일이 제게 마취모처럼 느껴집니다. 건물 순찰을 돌며 창밖을 보니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특히 새벽 출근길입니다. 예전 회사 다닐 땐 새벽에 나갈 일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 저 같은 나이 들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 보고 처음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68세 박영감님은 40년 동안 공장 일을 하다 퇴직 후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식들 도와주다 보니 저축이 없어요. 새벽에 손님 태우며 하루를 시작하죠. 피곤하지만 빈손으로 집에 가는 날이 제일 서글퍼요. 하시며 웃으시는데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제 불안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죠. 박영감님은 새벽 손님이 적을 때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낸다고 하시는데 그 소소한 즐거움이 부러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제가 일하는 건물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62세 이순자 아줌마입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30년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남편 병원비 때문에 연금만으로는 안 돼서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젊었을 때 여행 가고 취미 생활 좀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물건 진열하는 게 일상이에요. 처음엔 손님들 무시하는 눈빛이 싫었지만 이제는 오늘도 잘 버텼다 싶어요. 하시며 제게 커피 한 잔 건네주셨어요. 그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아줌마처럼 많은 시니어 여성분들이 가정과 생계를 동시에 짊어지며 살아가십니다. 제 아내도 비슷한 처지라 더 공감이 갑니다. 또 다른 분이신데 정 여사님이라고 불리는 아줌마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손주들 용돈 주려면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하시죠. 그런 헌신적인 마음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옆 동료 70세가 넘은 최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하다 퇴직 후 경비로 전환했습니다. 젊었을 때 허리 다쳐서 고생했는데 이 나이 돼서도 일해야 하니 씁쓸해요. 하지만 손주들 사진 보면서 할아버지가 열심히 사는 걸 보여줘야지 라고 하십니다. 새벽에 함께 커피 마시며 이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모두 비슷합니다. 노후 준비 부족으로 불안하고 재취업의 벽에 부딪히고 작은 일자리라도 잡아 감사하며 산다니까요. 최할아버지는 퇴근 후 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유일한 휴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시니어 분은 67세의 김영수 씨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의료비가 쌓여 재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면서 퇴직금은 자녀 결혼에 썼고 연금만으로는 약값도 빠듯해요. 새벽에 출근할 때마다 이게 현실인가 싶지만 동료들과 수다 떨며 버팁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건강 이슈는 우리 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 제 경우도 경비 일하다 보니 무릎이 아파오는데 병원 갈 여유가 없어 참고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며 건강을 관리하시는데 그 습관을 배워 저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또 72세의 박할머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며 새벽 3시에 일어나십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는데 남편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아야 하니 이게 유일한 수입원이에요. 비 오는 날 짐 싣는 게 제일 힘들지만 단고 올 손님들 웃는 얼굴 보면 보람이 있어요. 라고 하시죠. 여성 시니어들의 경우 남성보다 더 취약한 경제 상황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여성의 평균 연금이 낮아서 이런 재취업이 필수가 됩니다. 박할머니는 장사 끝나고 집에 가서 손주들 사진을 보며 위안을 얻으신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 경비일의 장점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는 회의나 마감이 없어요. 대신 건물을 지키며 사람들을 관찰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밤에 순찰 돌 때 늦게 퇴근하는 젊은 직원들 보면 저때 나도 저랬지 싶고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 보면 응원하는 마음이 듭니다.
피곤할 때도 있지만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성취감이 큽니다. 특히 건물 주인이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면 뿌듯한 기분도 듭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제게 동기를 줍니다. 물론 힘든 날도 많습니다. 비 오는 새벽에 출근하다 다리가 저려올 때 왜 나만 이런가 싶습니다. 겨울에는 추위가 뼈를 시리게 하고 여름에는 더위로 땀이 비 오듯 흘러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새벽 거리를 걷는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보면 열심히 사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워요. 나보다 더 힘든 분들 많아요. 75세까지 식당 설거지 하시는 분, 시장에서 짐 나르는 할머니, 심지어 80대 가까이 되신 분도 택배 분류 알바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시니어들을 더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지원이나 재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전용 일자리 센터나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와 주변 분들의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공감 가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니어 이야기로 채널을 채워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길 바라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처럼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직 포기할 나이가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새벽에 피는 꽃처럼 우리도 여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나눠주세요. 함께라면 덜 외로울 겁니다. 생생백세TV를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